룰루레몬의 그 성공 신화를 이끈 CEO 켈빈 맥도날드가 7년 만에 물러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매출은 3배, 해외 사업은 4배가 늘었으니까요. 밖에서 보기엔 뭐랄까 그야말로 성공의 정점에서 아름답게 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솔직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그 컨퍼런스 콜 녹취록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실적 보고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영진이 이제 투자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회사의 속사정을 가감없이 털어놓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야말로 진실의 순간을 담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녹취록을 아주 깊이 파헤쳐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룰루레몬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좀 삐걱거리는 북미 시장,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불타오르는 해외 시장. 이 극과 극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의 시작점, CEO 교체부터 다시 짚어보죠. 켈빈 맥도날드, 이 사람 정말 대단했잖아요. 2018년에 부임해서 연 매출을 12억 달러까지 끌어올렸고요. 미국 여성 액티브웨어 시장 1위라는 타이틀도 거머쥐었죠. 네, 어마어마한 성과죠. 그렇죠.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이 떠난다니 이게 단순히 임기가 끝나서 떠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번 CEO 교체는 그 시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뭐랄까 성공한 리더의 명예로운 퇴임식이라기보다는요. 회사가 이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거들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아, 새로운 국면이요? 네,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1막이 끝나고 이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야 하는 2막이 시작되는 거죠. 켈빈 맥도날드는 최고의 성장 전문가였지만 지금 룰루레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조금 다른 종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좀 맞춰지네요. 그 새로운 국면이라는 게 바로 이 엇갈린 성적표에서 드러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숫자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주 지역 매출은 2% 감소. 특히 미국만 떼어놓고 보면 3%나 줄었어요. 네, 3% 감소했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해외 매출은 33%나 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본토에서는 46%라는 거의 비현실적인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이건 뭐 한 회사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그 46%가 아니라 바로 마이너스 3%입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의 심장부에서 울리는 경고음이거든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데요. 자신들의 소위 고가치 고객, 그러니까 가장 충성스럽고 돈을 많이 쓰는 핵심 팬들의 재방문이나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브랜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데이터죠. 혹시 그 경쟁 심화의 영향도 있을까요? 요즘 보면 알로요가나 비오리 같은 브랜드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적으로 경쟁사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시장이 더 복잡해졌다는 뉘앙스의 발언들은 계속 나와요. 과거에는 룰루레몬이 독보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비슷한 가격대에 강력한 팬덤을 가진 경쟁자들이 여럿 등장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제품에 대한 신선함이 떨어지면 고객들은 언제든 다른 대안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심장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주변에는 경쟁자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 자, 그럼 룰루레몬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카드를 준비했을까요? 이 녹취록에 그들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겠죠. 네, 아주 구체적인 3단계 계획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제품 혁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요? 네, 우리의 일부 핵심 제품들 수명 주기가 너무 길었고 신전압을 불어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베스트셀러에 너무 안주했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게 해결의 시작이긴 하죠. 그래서 해결책은 뭔가요? 속도와 새로움입니다. 기존의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걸리던 제품 개발 기간을요. 와, 꽤 길었네요. 네, 이걸 12개월에서 14개월로 거의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2026년 봄까지 전체 제품의 35%를 신제품으로 채우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가지 신제품을 내놓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제품 개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의미죠. 잠깐만요. 제품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솔직히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룰루레몬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품질이잖아요. 그렇게 서두르다가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브랜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이 계획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도전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마일메이커나 스쿠바 와플 같은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한 경험을 근거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기존 제품의 색깔만 바꾸는 그런 색깔 노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남성들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R&D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자신들의 혁신 역량을 믿고 거는 튼 도박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획이 더 새롭고 좋은 제품을 더 빨리 만들겠다라면 두 번째 계획은 당연히 그렇게 만든 제품을 어떻게 더 잘 보여주고 팔 것인가로 이어지겠네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제품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본질은 고객 경험 개선이에요. 이것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 있던 상품 수를 줄여서요. 신제품이 눈에 잘 띄게 만들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큐레이션 전략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큐레이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그냥 날씨 더운 마이애미 매장에는 반바지를 더 갖다 놓고 추운 시카고에는 패딩을 더 놓는 그런 수준인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애미 매장에는 운동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가볍고 땀 배출이 잘 되는 제품 위주로 구성을 한다면 패션에 민감한 로스앤젤레스 매장에는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애슬레저 스타일의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식이죠. 각 매장을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티크처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온라인에서는 최근에 웹사이트를 시각적으로 더 매력적이게 개편했고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플래티넘 카드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 새로운 고가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제품 혁신, 고객 경험 개선 다 좋네요.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기둥, 기업 효율성은 갑자기 톤이 확 바뀌는데요. 이건 그냥 비용 절감하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굉장히 방어적인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느낌이 맞습니다. 앞선 두 계획이 공격을 위한 창이라면 이건 방어를 위한 방패입니다. 사실 이 계획은 룰루레몬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거대한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이거든요. 외부 위협이요? 네. 그 위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관세 부과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최소 면세 조항 폐지 가능성입니다. 최소 면세 조항이요? 그게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쉽게 말해서요. 미국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800 미만까지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왔죠. 그런데 최근 미국 내에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폐지되면 룰루레몬처럼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갑자기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기업 효율성이라는 건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지 모를 관세 폭탄에 대비해서 미리 군사를 빼고 체력을 길러놓겠다는 일종의 생존 전략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공급업체와 가격을 재협상하고 물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일부 제품의 가격을 전략적으로 인상하는 등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큰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관세 문제만 들어봐도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투자자들한테도 우리 계획은 좋지만 당장 내일 아침에 모든 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겠죠? 네, 그 부분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투명하게 시장의 기대치를 관리하더군요. 다음 4분기에 이익률이 꽤 큰 폭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고하면서 그 하락분의 약 4.1%포인트가 바로 앞서 말한 그 비용 때문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혔습니다. 심지어 2026년은 이 부담이 온전히 반영되는 첫 해라서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클 것이라고까지 인정했어요.
자신들이 세운 이 3대 계획의 진짜 효과는 2026년 하반기는 되어야 나타날 거라고 투자자들에게 미리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미국 시장은 정체됐지, 관세 폭탄은 떨어질 수 있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에서는 46%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정말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요. 도대체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 룰루레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비결은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예요.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10에-11, 그러니까 광군제 사례를 드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광군제요? 네, 보통 이런 행사에서는 다들 미친 듯이 할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룰루레몬은 경쟁사들보다 가장 적은 할인율을 유지하면서도 엄청난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할인을 거의 안 했는데도 잘 팔렸다고요? 네, 그들은 광군제를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행사가 아니라 스쿠바 후디 같은 자신들의 상징적인 제품을 수많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브랜딩의 기회로 활용한 겁니다. 이건 룰루레몬이 중국에서 이미 싸서 사는 브랜드가 아니라 선망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1선 도시를 넘어서 2, 3선 도시까지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그들의 브랜드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룰루레몬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성공 신화를 쓴 CEO가 떠나는 동시에 심장부인 미국 시장은 정체에 빠졌고 관세라는 외부 위협까지 마주하고 있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제품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며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아주 명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모든 사랑받는 브랜드가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성장의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처럼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이 하루아침에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럴 때 기업이 기존의 성공 공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핵심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건 성숙한 시장을 방어하는 것과 고성장 시장을 개척하는 것, 이 두 가지 어려운 싸움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고차원적인 전략의 문제입니다. 떠나는 CEO 켈빈 맥도날드의 시대는 크고 야심찬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마주한 과제는 더 높이 성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본기를 다시 탄탄하게 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겁니다.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한 룰루레몬이 이제는 그들의 충성 고객마저도 지갑을 열기 전에 가치를 따지며 한 단계 낮은 대안을 고민하는 시대를 과연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브랜드가 가진 그 특별함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변화의 파도에 영리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